주축이 돼서 그중에 연불법, 연불선, 좌선이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겠죠. 좌선법도 정성과 정성을 들이고 저녁에는 연불을 하고 수양력을 갖추고 또 이제 낮에는 무시선법을 통해서 삼학병진으로서 원전생각 취사로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마음 공부만 하다가 좌선과 연불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연불좌선만 열심히 하다가 자기 마음 공부나 무시선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병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좌선의 방법 중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단전 기운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념의 주착도 없이 이제 일념의 주착도 없이 어제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잡되 방심이 되면 흩어지나니 다시 기운주하기로 했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 단전주선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단전의 기운주하는 것만을 하면 되느냐? 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호흡을 골라야 된다 이거죠. 호흡을 고르지 않고 기운주하는 것만 해갖고 안 되는. 이거는 실제 한번 해봐야 돼. 실제 해보면 그게 알 수가 있어.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이 자단 상사님의 그 자단법 해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해야 돼. 들이쓰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몸의 생체학적 원리는 흡수와 배설을 균형이 정상적일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가 이 인간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흡수하는 것과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지 어느 한 가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안 나간다든지 많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건강을 잃게 된다. 마찬가지 호흡도 마찬가지로 되겠어. 너무 들이쉬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든지 나가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으면 호흡과 흡이 균형을 맞아야 이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좌선에 있어서는 호흡을 고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균형을 맞을 뿐만 아니라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숨을 고른다 그래. 숨을 고른다 했을 때 일심에 집중하고 단전 허리를 반드시 펴고 몸을 반드시 펴고 단전 기운주를 단전에다가 중심을 잡고 기운을 단전으로 내리는데 호흡은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단전에다가 기운 내리는 것만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호흡을 고른다 해서 호흡에다 온 정신을 써갖고 이렇게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고르고 가늘고 곱고 길게 이렇게 가늘게 하면은 단전주 다 잊어먹고요. 단전에 주하는 거 다 잊어먹고 호흡만 고르고 있어. 단전주가 아니라 단전 호흡주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자선 상사님이 이렇게 해놓았다 이거죠. 호흡을 고르게 근데 호흡을 고르게 하되 지나치게 강하게 한다든가 지나치게 느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해라. 우리 편안하다는 자연스럽게 내주는 호흡이 가장 편안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을 가만히 이렇게 고르게 하면서 해갖고 이것이 그러면서 일심이 되면 다른 데로 잔념이 안 나게 일심이 되면 호흡이 골라지는 것 동시에 차차로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 다음에 그 호흡이 단전으로 차츰차츰 내려가게 된다. 호흡을 골라서 단전으로 일심과 함께 단전으로 안 내리고 그거 내비두고 그냥 단전 기운주만 하게 되면 막 단전 힘을 줘갖고 이 병이 나서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하되 편안하게 숨을 억지로 길게 한다든지 억지로 강하게 한다든지 억지로 단전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호흡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되 일심이 되면서 차차로 마음이 잡념이 없어지면 차차로 호흡이 이렇게 아래까지 깊게 쉬어지고 내려가서 단전으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데
일심은 내버려 버리고 다른 건 고른 건 내버려 두고 그냥 단전에 기운 주는 것만 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들이서는 힘은 조금 길고 강하며 내서는 힘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잘못 알아서 길고 강하게 하고 짧고 약하게 하라 해서 조금이란 말을 빼먹고 그거를 거기다만 초점을 두고 그냥 강하고 길게 약하고 이게 짧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표도 안 나고 자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조금만 약간 그런 느낌이 해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이 일심이 되면 호흡을 보면 호흡이 들어가는 게 약간 강하고 길고 이게 나가는 힘이 약간 약하고 짧은 것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일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호흡도 그렇게 고르면 일심도 더 잘 된다 이거죠. 무조건 짧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하라는 것이다. 조금이 좋은 것이다. 많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고 길고 강하게 들으시다가 결국 호와 흡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숨이 막 그렇게 하면 막 억지로 단전에 기운 내리고 억지로 세게 하려고 하면 숨이 가빠져요. 가빠져서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좌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억지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닥고죠. 그때는 마음을 탁 놓고 이렇게 숨 쉬는 걸 놓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두어서 편안하고 호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심을 가서 차차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는 거는 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 답답해지고 아주 안 좋게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역기가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배 주변에 적이 생기고 결국 좌선이 병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걸 탁 놔버려야 돼요. 바로 놔버려야지 오래 가면 습관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놓고 자연적 숨으로 한 다음에 그걸 차차로 일심으로 골라서 이렇게 아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 해라.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단전에 초점이 안 잡히면 답답하여 억지로 길을 쓰게 된다. 억지로 길을 쓰면 쓸수록 역기 현상이 있어서 좌선에 영영 낳게 된다. 단점의 초점이라는 건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이 어느 쪽이다 하는 방향성을 알아서 가야 되잖아요. 단전을 그러면은 지금 마음은 단전에 기운도 안 와 있고 마음도 안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럼 단전을 내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가야 할 초점을 안다는 건 지금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로 가야 할 방향을 안다 이거죠. 우리가 단전이 어디게다 하는 걸 대략 대중을 잡은 다음에 거기가 내 마음과 호흡과 기운이 내려갈 것이구나. 이렇게 대중만 잡고 있어라. 그게 초점을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략적으로 단전이라는 건 대종사님께서 아랫배, 배꼽 아랫배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단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전주 봉을 갖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혼자서 억지로 해결하려고 말고 근데 만약에 좌선병이 걸리면 막 걸렸어요. 속이 답답하고 걸리면 혼자 하지 말고 선배들한테 물으면 또 이제 그런데 흥인하게 연구를 많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하면 이제 그걸 확 풀 수가 있어요. 완전히 푸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 게 있으니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으니 심할 경우에는 단전주를 놓고 연불이나 행선 등으로 대체했다가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호흡과 단전주가 혼연일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입 좌선자들은 상당 기간 과정이 있는데 호흡과 단전주의 불일치다. 호흡에다 초점을 맞추면 가늘고 가는데 그거는 하는데 좀 이렇게 가늘고 곱게 맞추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일심이 안 돼요. 그 호흡만 맞춰 호흡도 하다 보면 단전주만 또 집중하다 보면 답답해져. 집중은 되는데 답답해져 호흡이. 그게 둘 다도 안 되는 거지. 호흡과 단전주가 동시에가 될 때 답답하지도 않고 일심도 잘 되는.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단전 숨 쉬는 데만 집중하면 어느새 일심이 떨어져요. 그게 일심 집중이 단전주는 일심은 되는데 이 답답해. 조금 기운이 안 통하고. 근데 호흡은 편안하긴 한데 그냥 일심이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거 실제적 방법인데 자산 상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초입 서른들이 상당 기간 겪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호흡과 단전주의 불일치다. 단전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호흡에 대한 관심을 놓치게 되고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단전주를 놓치게 된다. 이거죠. 호흡 조절과 단전주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호흡에 신경을 쓰면서 어느새 의식은 코로 집중되고 숨으로 집중되니까 단전주는 없어지고 단전에서 신경을 집중하고 거기다 가게 되면 호흡은 어디로 없어진다. 호흡이 없어지면 답답해지고요. 이 생기가 기운이 안 도는 거예요. 기운이. 힘은 뭉치는데 기운이 안 돌고요. 호흡만 해주면 일심이 잘 안 되고 이 중심이 딱 서질 않는다 이거죠. 호흡과 단전과 호흡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것이 바로 우리 선법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또 기운도 그만두고 호흡도 그만두고 마음만 갖다 주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대종산이 단전 기운 주라고 했는데 그냥 단전에 마음만 주라고 있으면 기운이 내려올 것이냐? 내려오질 않아요. 호흡도 안 내려와요. 마음만 주라고 있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호흡과 기운이 함께 내려간다. 마음을 이제 호흡에다 주하고 단전에 주하고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도 이걸 엄청 오래 막 10년, 20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늠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늠이 있어요. 근데 마음만 주하다 보면 주하는 사람은 호흡에도 주하려면 이제 마음 주하는 게 마음 주하는 게 호흡 주하다 보면 마음 주하는 게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주하는 게 잊어먹을까 호흡을 고르지 않아요. 호흡 고르는 사람은 단전에다 호흡에다 신경을 쓰다 보면 단전에 마음이나 기운 주하는 게 호흡을 놓치니까 또 안 주하려고 그래요. 한 군데 주하면 다른 게 놓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병이에요. 마음을 단전에 주하다 보면 호흡을 고르려면 마음이 나가니까 이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요. 호흡에서 주하다 보면 이걸 마음을 단전 주하려면 호흡이 안 골라지니까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둘 중에 다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이게 호흡에다 고르면서도 한편 마음이 대중심이 이 호흡이 지금 단전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대중을 잡아보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단전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요걸 하면서 저거에 대한 대중심을 싹 가져봐요. 그러면 기운이 지금 단전에 주어져 있지 않구나. 마음도 단전에 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 일을 어떻게 한다냐. 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호흡은 놔버리고 그걸로 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흡을 가만히 고르면서도 마음과 기운도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 두 가지를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차차차차 유도해 가면 되는데 이걸 딱 놔버리고 요걸 잡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도 다 걸리는데 우리가 정말 10년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심이라 두 가지를 이걸 복합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의 정신력은 복잡 다단한 현실 관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없지만 중요하다. 어느 편에 있어서도 복합일심의 정도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이거죠. 자기 회사 일을 하면서도 우리 원불교 공부에 대한 대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되는데 회사 일에 폭 빠져버리면 원불교 공부는 다 잊어먹거든요. 원불교 공부에 폭 빠져버리면 회사 일은 다 잊어먹거든요. 그럼 회사 일은 가서 못해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중심을 요거 하면서도 이쪽을 안 있고 이거 하면서도 이쪽을 하는 복합일심 복합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경우 마음만 주하고 있다면 호흡은 안 걸어주고 그죠? 단전에 기운만 주에다 마음도 안 주어주고 이 세 가지가 일치가 않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단전에다가 그러니까 호흡을 골라가면서 그 고르는 그 마음까지 하고 기운을 단전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일심도 잘 되고 호흡을 고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연구를 했는데 책에 탁 나온 그대로. 이 자동학습 이 방법이 제가 탁 연구를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잡았는데 보니까 진작에 이거 보면 내가 빨리 알았을 건데 그런데 옛날에는 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호흡의 조절과 단전주를 함께 나가기 위해서 복합일심을 달려나라 이게. 그게 가만히 이걸 하면서도 거기만 막 복합일심이 아니면 이거 집착일심이에요. 집착. 호흡에 집착하는 일심과 호흡을 하되 다른 일심이나 단전주를 대중하면 이건 집착일심이 아니라 일심을 하되 다른 거 대중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라 이거죠.
길들이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일치하는 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호흡이 단전주를 돕고 호흡이 단전주를 돕고 단전주가 호흡을 도와서 복합일심력이 길러지는 거라 이게. 단전주와 호흡이 혼연일치가 돼 갖고 이게 하면서 이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들이킬 때는 이게 일심이 무너지고 나갈 때 일심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심과 호흡과 단전주가 세 가지가 복합일심이 돼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호흡하면서 거기다 매몰되고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단전주가 내가 허리가 펴졌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허리를 핀다, 허리를 막 피면서 호흡을 또 잊어먹고요. 그거 아니에요. 호흡하면서도 단전을 허리가 펴졌나 하고 살짝 대중을 해본다면 허리가 구부러졌네 그러면 호흡은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살짝 핀단 말이죠. 어? 허리 피라고 했더니 허리를 확 피다 보니까 일심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도 막 맨날 허리 피라고 한다고 왜 일심이 중요하지 왜 허리만 피라고 하냐 또 뭐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 저주자 그러죠. 내가 일심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 허리 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 피다 보니까 일심이 높아진다. 아니 일심이 중요하지 왜 허리 피는 게 중요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심하면서도 그걸 놓지 말고 살짝 등이 구부러졌나를 살펴보라 이거죠. 그러면 구부러졌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필 것이냐 고 생각해 보면 일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더 일심이 되면 거기 펴진다면 일심이 되면 탁 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라 이거죠. 이게 복합일심력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는 이 혼연일치가 돼서 이게 단전주를 한다. 그래서 단전주 호흡에서 마음과 기운주하는 것만큼 호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기운 단전 이건 막 단전 호흡만 계속하네요. 단전 호흡만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심과 기운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앞에서 막 단전 기운주를 많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합일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종경 수행품 17장에 그 한 제자 여쭙기를 내가 그 약다리면서도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에다가 바느질에 집중을 했더니 약을 태워 먹었다. 그렇지 않고 약에다 신경을 쓰면 바느질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하겠대 대종사. 두 가지가 나의 책임이면 두 가지를 다 완성하는 게 그게 온전한 일심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망쳐버린 거는 조각난 마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조각 일심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호흡도 그러고 기운 단전주도 하고 일심도 해야 되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온전한 일심이지 호흡만 고르다가 두 가지를 안 하면 온전한 일심이 아니고 뭐 일심만 갖다가 들여다가 호흡도 안 고르고 기운도 안 주면 뭐 그것도 아니고 조각난 마음이라 조각된 일심이라 일심은 일심이 조각된 일심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때 핵심이 뭐냐 복합 일심 복합유념이라. 이거 자선상담이 가장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막 거기 열심히 해서 자기 직업이나 학문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 원불교 공부는 어디로 가버려요. 원불교 가면은 이거 원불교 가면 자기께 일심이 흩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거 하면 원불교 공부하려고. 또 원불교 공부에 몰입한 사람은 그거 하다가 자기 일 하려면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죠. 원불교 공부하고 논문 안 쓰려고 그래요. 논문 안 써. 그러면 그게 복합이심이 아닌 거죠. 그래도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갖고 이게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회사나 사회 일에는 적응을 못하는 사람, 회사에 적응하면서 원불교 신앙에 이게 부실한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복합일심 공부를 하자.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상생활법과 상시운영주의상을 복합하라 이거예요. 복합을 같이 복합하는 거죠. 하루에 선수행과 직장 일의 마음 공부를 복합하고 직장 일과 또 직장 일을 하면서 우리 대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원불교를 크게 키우고 여러 가지 사회에도 해야 하는 대도 사업이 있잖아요. 자기 수행을 하면 또 대도 사업을 한다. 복합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이게 대중을 잡아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 이게 전체를 잃지 않고 부분을 살펴서 유무를 관찰하는 이것이 대소유무로 12회를 건설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복합일심 공부를 갖고 우리의 이 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공부 막 이렇게 했더니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걸 집착일심이라 그래. 해갖고 막
원불교에는 나 그거 하기 싫어. 귀찮아. 해보겠지만 나 그건 다 안 할래요. 옛날에는요 원불교 잘하더니 그냥 회사 들어가더니 거기 막 폭 빠져갖고 그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니까 열심히 돼갖고 이 원불교는 이렇게 재미없어. 이게 멍청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전부 그런 사람만 꼭 쌓여서 어떻게 된 것인가. 논문 쓰다 아니요. 논문이 아니라 원불교 공부하다 논문 안 쓰고 싶은 사람 뭐 법회 날로 되면 신나. 그래 논문 쓰러 가면 막 죽을 땅이 되고 회사 일만 가면 신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정말로 이 단전의 기초는 이제 이런 걸 평소에 복합일심을 모든 생활 속에 복합일심 단련을 하면 이 선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